반갑습니다. 정병훈 선생입니다. 실전을 주도하는 힘, 네, 제 슬로건이고요. 2026학년도 추석 특강입니다. 자, 2025년 강의죠. 그러니까 2025년에 하는 추석 특강 이제 OT 영상이고요. 지금 추석 연휴가 추석 당일이 10월 6일, 그리고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원래 추석 연휴 하면 3일 쉬잖아요.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근데 추석 전날이 일요일이라서 대체 연휴로 수요일까지 쉬어요. 10월 8일까지 쉬고 10월 9일이 또 한글날이죠. 소중한, 네, 역시 대한민국의 자랑 한글날이고요. 그러니까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10월 4일이 토요일이고, 네, 10월 3일은 금요일인데 10월 5일이 일요일이고 10월 6일이 추석 당일, 10월 7일, 10월 8일까지 쉬고 10월 9일이 한글날. 어이구야. 일주일을 그냥 쳐놀기 딱 좋은, 네, 그런 시기입니다. 놀자! 명절이 되면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번엔 안 오냐? 저는 강사 생활하면서 추석 때 강의를 안 했던 해가 딱 한 해가 있어요. 네, 그때 그 해가 결혼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 겨울에 결혼식이 있는, 네, 그런 거였고, 결혼 날짜 다 받아놓고 그때는 할 수가 없지. 근데 그때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렇게 추석 때 특강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긴데 추석 특강을 아주 길게 잡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간의 수업으로서 조금 성과를 내는데 목표로 이제 수업을 잡았고, 이 추석 특강 OT를 얘기하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단과 수업들은 추석 연휴 때 휴강이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일정들을 다 피해서 남은 여력이 있는 시간들에다가 특강을 배치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예, 받아들이고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특강은요, 제가 두각학원에서만 진행을 하고요. 예, 그래서 두각학원에서 시간표대로 갑니다. 자,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두각학원에 나간 시간표에 이제 공지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 예, 이제 보여드리는 중이고요. 자, 일단 특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수학2 4점 핵심 유형 총정리 특강 해가지고 3회 해서 추석 당일, 10월 6일이죠. 추석 당일부터 10월 8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 반, 요렇게 이제 개설했습니다. 오전 수업 힘들어요, 저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예. 자, 요렇게 개설을 해서 이 3일간 뭐 하냐 했더니, 첫날은 함수의 그래프, 요거는 뭐 도함수 활용,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학2는 1단원하고 2단원이 뭐 그렇게 완벽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라서, 도함수 활용 파트지만 약간 1단원 내용도 조금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래프 상황으로 그래도 해석하는 문항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10월 7일 둘째 날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수능에 가장 임팩트 있게 출제되는 단원은 1, 2, 3단원 중에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미분 가능성 조건, 예, 여기까지 이제 분석하는, 예, 요런 과정으로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 10월 8일 마지막 적분법. 근데 적분법도 또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또 이걸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수업을, 네, 하루에 한 단원씩 진행한다. 그래서 수학2를 3일간 전체적으로 다 본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수업 내용. 등급을 가를 4점 유형. 4점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9번 이렇게 푸는 거야. 엄청 강조하면. 수능 9번. 이야, 니는 못 풀 것 같지? 강조하면. 왠지 안 들을 것 같은데, 수업을. 그래서 그런 거를 주력으로 다루는 건 아닙니다. 물론 9번 자리에 있는 거더라도, 예, 조금 그런 거 있잖아. 실수할까 봐 걱정되는 것들은 다뤄야 돼요. 지금 9평에 평가원의 트렌드를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평가원 트렌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저는 성악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6평은 성선설이었고요. 9평은 성악설이에요. 태초의 평가원은 나빴어. 그래가지고 평가원의 마인드, 성선설 마인드 뭔지 알아? 성선설은 이런 거야. 여러분 딱 문제 풀다가 뭔가를 교육하고 싶어. 참교육을 하고 싶어. 그러면 문제 풀다가 풀었는데 자신 있게 풀었는데 선지에 답이 없는 거야. 아니면 주관식인데 자신 있게 풀었는데 답이 정수가 안 나와. 그럼 내가 어딘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다시 찾잖아. 그렇게 해서 답을 찾게 되는 대표적인 실수 유형들을 만들면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뭐냐? 네가 잘못 풀잖아. 옆에 답이 있어. 네가 잘못 푼 선지가 옆에 있어. 그래서 그거 찍고 야 틀리고 대학 오지 마. 이게 성악설인데 6평은 전반적으로 성선설이었고 9평은 성악설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물론 뭐 문제 유형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네거티브한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이 실수 유형이 될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낮더라도 해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런 거 이외에는 그래도 9번급은 아니다. 4점 유형에서 뭐 한 12번급, 14번급 아니면 21번급, 22번급 뭐 이런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 위주로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아슬아슬하게 풀까 말까 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풀게 만들겠다 하는 게 목표예요. 그 정도 레벨에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레벨로 보시면 되고 최신 트렌드 및 신유형에 대한 확실한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게 목표예요. 예를 들면 함수의 그래프 단원 딱 배우고 나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야 돼.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래서 극한과 연속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가 딱 보여야 돼. 수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교재는 다 자체 교재입니다. 제가 그냥 별도로 만드는 교재고요. 추석 특강을 해마다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이거 작년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재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해마다 추석 특강 내용을 조금씩 개량을 해왔어요. 올해도 그럴 계획이고 왜냐면 뭐 아예 갈아엎고 새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기에는 작년 트렌드와 올해 트렌드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재작년 트렌드와 작년 트렌드와 올해 트렌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면은 그렇게까지 달라진 면이 크진 않아요. 근데 달라진 면은 크진 않은데 학생들은 여전히 똑같이 못 풀어요. 뭐 재작년 학생과 올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일 테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교재 개정을 많이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개정이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구평과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다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정을 하고 이렇게 그 개정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내놓는 강좌로서 이 강좌를 준비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직 교재 만들지도 않았어요. 만들지도 않아놓고 지금 OT부터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질러놓고 이제 수습하겠다. 알겠죠? 자, 우리 극한할 때 우리 나중에 지르고 수습하기 배워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강의 OT부터 벌써 지르고 수습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 교재에는 대강 기출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슈가 될 만한 다시 돌아올 것 같은 테마의 기출은 해야 됩니다. 기출만 할 생각은 없고 기출이 다수는 아니에요. 근데 기출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짚어주는 이유들을 다 기출 문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짚어주는 이유 이런 것들 다시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수업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강 대상을 제가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놨습니다. 9평 13번, 15번, 21번과 같은 유형. 이번 9평에 13번, 15번, 21번이 수학2였다는 거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못 푼 친구들은 들어와서 들어봐. 이 얘기예요. 뭔가 약점이 있잖아. 분명히 있잖아, 약점이. 이거 셋 다 그렇게까지 역대급 고난도는 아니었어요. 절대 그렇게까지 역대급 고난도는 아니었는데 못 푼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의 요구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만들어드리겠다. 이 말을 왜 이렇게 썼지 할 텐데 요구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 이 말을 제가 쓴 글이에요. 학원에서 써준 글 아니에요. 학원에 게시했다 해서 제가 직접 써서 학원에다 게시하라고 요청한 글인데
요구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라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학생들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를 딱 드러내는 건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런 문제들을 못 푸는 이유가 무슨 개념이 부족해서 못 푼다가 아니고 문제에서 문제의 발문을 해석하는 이해의 상태에서 부족해서 못 푸는 거예요.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문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구사항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게 실전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발문 독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실전에서 13에서 15, 21에서 22번에 있는 수학2 문항. 물론 고난도 문제가 규모가 크면 오래 걸려야 되고 규모가 작으면 오래 안 걸려야 되고 뭐 그런 건데 규모가 크든 작든 그래도 수학2는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까지 발상적인 건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문제 딱 읽었을 때 띠용 뭐 하라는 거지? 모르겠는데? 아 몰라 못 풀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름 뭔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 풀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요구사항을 이해를 못해서 못 풀거나 이해는 했는데 문제 규모가 커서 못 풀거나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푸는 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숙달시키겠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어떤 매뉴얼을 알려드리겠다. 그게 행동강령이죠. 예, 알려드리겠다. 이런 것이 이제 강의의 목표니까 이 능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와서 들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실전에서 수학2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해야 하는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번 구평 때 그러니까 13번의 경우 13번이 딱 그랬어. 극한인데 극한의 수렴 조건을 말하니까 분모가 0될 때가 있어. 분모가 0될 때 분모가 0되면 위험하니까 분모가 0이 안 되면 되겠다. 요걸로 딱 풀어놓고 틀렸단 말이야. 그거 엔드. 분모가 0 되는 지점도 분자랑 다 약분되면 해결된다. 이거를 함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두 케이스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그거 모르고 딱 걸려드는 거야. 심지어 그 문제 같은 경우 그 구평을 보던 주에 토털 리콜 교재 저희 그 지금 하반기 컨텐츠 토털 리콜 교재 그 주에 있던 문제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같은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 물론 그 문제 제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만들었고 물론 리메이크 버전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원곡 누가 불렀는데 원곡도 나야 근데 참고로. 근데 리메이크로 다시 부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를 바꿔서 만들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만든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하는데 자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 잡혀 있으면요. 솔직히 그 9평 13번은 보자마자 바로 이거 딱딱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안 틀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보자마자 할 게 뻔해지게끔 만드는 게 강의의 목표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 학생들.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뭘 해야 되는지 딱 알겠다. 이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여러분이 와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9평 트렌드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 자체 교재 기출도 있다 했잖아요. 이번 9평 기출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번 6, 9평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예,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좀 더 옛날 기출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약간 잊어버릴 만한 기출들을 중에 중요한 거를 이제 되돌려서 한번 봐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찝어서 예, 소개하는 거지. 기출 중에도 최근에 요 기출들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를 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학2를 이렇게 강의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강의 하면은 확률과 통계를 강의할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하루에 진행하고요. 하루에 10월 9일 목요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에 9시에서 12시 반에 먼저
첫 번째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업을 바로 1시간 있다가 점심 먹고 1시 반에서 5시까지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속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들은 하루에 와서 2개를 다 듣고 가시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자, 이거 내용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수학2하고 확통만 강의하면 수학1 미적분 기하는요 할 텐데요. 일단 수학1하고 미적분은 정병호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두각학원 시간표에서 정병호 선생님 강의를 찾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제 시간표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겹쳐요. 예, 아무것도 안 겹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일정만 맞으면 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수학1, 수학2, 미적분, 확통 4개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찾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수학2를 이제 그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오전에 배치했잖아요. 그게 수학1을 정병호 선생님이 오후에 배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미적분은 그 아래에 있고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안 겹쳐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고 기하는 왜 강의 개설 안 하나요? 할 텐데요. 이거는 절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하 유저들이 소수라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두각학원에서 기하반을 단과를 진행하고 있고 예, 그래서 기하 학생들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그 단과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거에서 기하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더 해줄 게 없어. 나 다 했어, 진짜. 진짜 뭘 더 해야 돼, 대체. 그러니까 1월부터 했던 훈스피릿 스텝 1, 훈스피릿 스텝 2, 그 다음 핀셋. 훈스피릿 스텝 1이 9주차, 훈스피릿 스텝 2 6주차, 핀셋 6주차 해서 21주간 수업을 한 거를 대로 하면은 거기서 배운 거 대로만 하면 못 풀 게 없을 거야 라고. 더 이상 뭐 가르칠 게 없다라고 진짜. 물론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정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거 무조건 다 했습니까? 신유형 나오면 어떡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신유형 나오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신유형이 나오면 나도 안 해줬다는 소리 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런 거 나오면 일단 첫 번째로 혼자 죽지 않는다. 이게 있고, 근데 6,9평에 일단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 일단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듣도 보도 못한 신유형 하면 막 이상한 거 있어요. 그 공간에 원 이렇게 띄워놓고 꼬이니치로 원 띄워놓고 뭐 두 점 사이 거리 하면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유형은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만들어 놨지만 강의를 안 하고 있거든. 오래전에 만들어 놨지만 그냥 계속 내 컴퓨터 안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어. 근데 그런 게 해야 되는 게 그동안 했던 거 중에 안 했던 거가 하나라도 있다 하면은 내가 기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단과 해보려고 추석 특강 해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 훈스피릿 스텝 1, 스텝 2 핀셋에서 한 거만 잘 따라가도 돼. 최근에 기하 학생들하고 상담했던 거 보면 그랬어요. 이렇게 벡터가 약하다, 자기는. 그냥 그 학생한테 얘기한 게 그럼 뭘 더 해야 되냐 하길래 그럼 패스파인더를 해라. 기출 해라. 그거로도 부족할 것 같으면 훈스피릿을 해라. 벡터만. 그 기하는 딱 다 잘려있거든. 9주차, 6주차, 6주차 했다 했잖아요. 9주차면 3주차, 2차 곡선, 3주차, 벡터 3주차 공간 도용했고 6주차는 2주차, 2주차, 2주차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개수 세보면 어디가 벡터인지 알잖아. 그건 집중적으로 해라. 그럼 그거 지나간 거 어떻게 하나요? 저희 그 호영문제 수학연구소를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 강의는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각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등록을 하면 그 지나간 강의를 등록을 하면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재 지급하고 영상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기하 선택자들은 나는 자기가 그 취약한 단원을 필요한 걸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는 취지예요. 그냥 그래서 별도로 추석 특강을 개설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확률과 통계는 제가 올해 확률과 통계 단과를 안 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두 번의 승부를 보겠다. 네, 그거 맞아요. 지금 정병훈 마인드가
날로 먹겠다는 마인드지. 그러니까 날로 먹겠다는 마인드지. 이 정도면 1년에 확통 수업 딱 6시간 해가지고 지금 6시간 반이다. 7시간 해가지고 7시간으로 야 해준 거 나왔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지금 깝치는 중입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지금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일단 여기 지금 수강 대상에 써놓은 거 보면 9평 28번, 9평 30번 써놓은 거 보면 지금 이번 9평 트렌드가 기존하고 달라, 확통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이게 난이도의 상승 국면이야. 확통이. 난이도가 상승하는 국면이 맞고, 그 확통 난이도가 상승할 때 패턴이 예를 들어서 A, B, C 있어. A 패턴으로 상승이 있고, B 패턴 상승이 있고, C 패턴 상승이 있는데, C 패턴 상승, C가 제일 까다로운 건데, C 패턴 상승은 작년에 나왔어. 평가원 기출에 작년에 나왔고, A 패턴 상승 정도라고 생각해. 근데 어쨌든 상승 국면이라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응을 해줬을 때 단기간 대응을 해도 성과 내기 좋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 대응으로 성과 내기 좋다라고 생각해서 대응을 하는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계는 통계 4점에서 지금 까다로운 거, 강대 모의고사 K와 스피드러너 모의고사에 지금까지 나간 통계 단원 4점 문제들 정도만이라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은 별 문제 없다. 웬만한 거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경우의 수랑 확률은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랑 확률을 이렇게 한 번씩 강의하는 거로 개설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0월 9일에서 목요일 아침에 경우의 수 하는데, 함수의 개수, 중복조합의 수, 포함과 배제 원리 6건. 여기서 핵심은요, 포함과 배제 원리예요. 함수 개수는 왜 거론하고 있냐? 아니, 함수 개수만 계속 묻고 있잖아, 평가원이. 그러니까 문제의 형식적인 부분을 함수 개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질적 계산은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 이런 걸 쓸 때가 많죠. 그건 오케이. 포함과 배제 원리가 9평 28번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 포함과 배제 원리, 어떤 거 다 셌다가 겹치는 거 한번 빼고, 겹치고 겹치는 건 또 더하고, 겹치고 겹치는 건 또 빼고, 이걸 반복하는 이런 것들을 원리를 배웠다. 그래, 원리를 배우면 되지. 뭐가 어려워? 원리를 배웠는데 문제를 보면 그걸 써야 되는지 아닌지 감이 안 와. 이 확통이 어려운 게 뭐냐면, 풀이 방법은 A 방법, B 방법, C 방법 막 배워. 뭐 나한테 배워도 뭐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배워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고, 그 배운 방법들이 다 좋아. 나쁜 게 없어. 근데 실전에서 문제에 따라 뭘 쓰면 괜찮고 뭘 쓰면 안 괜찮아. 이런 현상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번 9평 28번은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쓰면 좋아. 자, 그래서 얘들아, 포함과 배제의 원리가 나왔으니까 포함과 배제의 원리 공부하자 했더니 수능날에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쓰면 오히려 안 좋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확통은 그게 까다로워. 이걸 할래 저걸 할래. 이런 거. 전략적 카드가 두 가지씩 있어. 막 계속. 최단 경로의 수. 1111 써서 더 할 거야? 같은 건 있는 순연의 수로 풀 거야. 이런 거. 문제마다 선택지가 달라야 돼.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야.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지금 경우의 수 파트를 한번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략적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예요. 자, 확률도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시행 확률. 수학적 확률의 정의도 중요하지. 근데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그래봤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물론 어려운 건 어려워, 그래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확률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그래도 조건부 확률이 많죠. 조건부 확률이나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정확하게 쓰는 거. 그리고 요거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뻗어나가는 게 25, 6평 같은 테마도 다뤄야 돼. 이거 예고하는데 25, 6평은 무조건 제가 강의할 겁니다. 25, 6평 확통 28번. 이거는 무조건 강의할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해야 돼.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수업 내용
예, 보면은 이건 뭐 아까랑 똑같은데 자체 교재에서 여기도 기출이 좀 들어가. 근데 기출이 확통은 제가 지금 다 정해놨어요. 이거는 지금 교재 만드는 중도 아니야.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이거 쓸 때부터 기출은 내가 뭐 강의할지 다 정해놨어. 근데 정말 그 전략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거 위주로만 딱 찝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풀이 모르면 못하고 저쪽 풀이 모르면 못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그 색깔이 분명한 기출들 있죠. 근데 그 색깔이 이쪽 색깔도 있고 저쪽 색깔도 있는 거야. 내가 한쪽 색깔만 강조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기출을 강의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번 6, 9평 기출을 넣으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강 대상. 그래서 9평 28번에서 딱 여러분 이번 9평 28번을 딱 풀 때 이게 그냥 세는 건지 6건 세는 건지 몰랐다. 어느 게 더 간단한지 판단이 안 돼서 어느 한쪽 했는데 개삽질을 했다. 그런 학생들은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략적 판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확률에서도 6건으로 갈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평 30번처럼 복잡한 시행을 만드는 거죠. 이 복잡한 시행에서 확률 분석을 하는 거. 이 복잡한 시행의 기본은 확률 분포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약간 확률 단원이에요. 통계 단원이 아닌데 통계의 느낌을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또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시간이 될 거다. 예,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확률과 통계에는 고난도 문항들의 노선이 좀 있거든요,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트렌드대로 집중적으로 연습할 만한 문항들을 배치해서 강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 자기가 어떤 이유로든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와서 들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 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추석 특강에 대해서 이제 추석의 시국을 맞이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추석 특강의 의의 하면은 이런 겁니다. 수능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하죠. 이제쯤 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추석 특강에 했던 것들이 수능에 비슷한 게 나오면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추석 때 했던 거를 공부를 복습을 잘해서 수능 때 재미 봤다는 얘기. 요행을 바라는 거 맞아요. 선생님 요행을 바라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요행도 안 바라는 게 문제죠. 요행이라도 바라야죠. 요행이라도 바라죠. 그래서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요행을 바라는 거라서 지금껏 강의한 것 중에 남은 기간 복습을 잘 해놓으면 이거는 수능 실전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적중 소리 들을 수 있어, 바로. 스스로 그런 소리 하고 다닐 수 있어. 여러분 성적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 4점에서 결정적으로 성적을 변별할 문제들의 패턴을 모아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했을 때 학생들이 꼭 그 문제가 적중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게 약했구나 하는 거를 그 화두를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만 해줘도 오히려 여러분의 공부 방향성에 있어서 이 추석 특강이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다. 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면은 추석 특강은 기능을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건 이 정도 얘기하고요. Q&A 딱 두 가지만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추석 특강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말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와서 수업 몇 번 더 듣는다고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겠어. 너무 그렇잖아. 평소에 못하던 애가 이제 와서 뭐 좀 한다고 오르냐? 하면서 안 들어. 나 그런 거 안 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요. 사시사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N수생들에게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예, 이 얘기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월에 공부한다는 학생.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 1월에 공부한다는 학생. 야, 네가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성적 오르겠니? 이래. 2월에 공부한다는 학생.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성적 오르겠니? 3월이면 못하겠니? 4월이면 못하겠니?
나는 이 말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하는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남에 대한 이야기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 남을 욕하는 거지. 그런 건데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면은 그건 거의 자학에 가까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부족한 게 보이고 필요한 게 있고 성적을 올리겠다는 욕망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공부하려고 하고 해야지. 예,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하자라고 해야 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잖아요.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소를 더 잃지 않죠. 그런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맞는 말이에요. 예, 올바른 결정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되냐고. 이제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단 한 번의 수업도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단 한 번 때문에. 진짜 단 한 번 때문에 예, 운명이 갈리는 경우 입시 강사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라. 시간을 들이는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여러분이 수업에서 도움받았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저이자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 한 번의 기회들도 놓치지 않도록 수능을 준비할 뿐입니다. 겸손하게 공부합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강의하는 방식이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문제 푸는 방법하고 다른 길이면 어떡할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길이면 더 좋아요. 다른 길인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같지 않았으면 해요. 근데 같을지도 몰라요. 예, 같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 배워야 하는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왜? 이제 제 강의에서 만약에 다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른 풀이를 해. 다른 방향으로 풀어줘.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 새로운 걸 또 익혀야 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지. 근데 기존에 하던 대로 했을 때 괜찮냐 이거야. 관련된 문제를 100개를 내면 100개 다 풀리냐 이거야. 그걸 장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장담할 수 없으면 최대한 다양하게 배워야 돼. 여기 이 말을 써놨습니다. 풀이 방법은 다양하게 알면 할수록 수능 시험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 풀이 중에 어떤 풀이가 더 빠른지 더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장 가능성은 같은 방법으로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뜻해요. 그걸 어느 정도는 확인해라. 저는 확인해서 알려드릴 거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여러 풀이들을 습득한다는 마음으로 보고 대신 그 풀이들은 정확한 풀이여야 돼요. 정확하지 않은 풀이면은 네, 좀 곤란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까지를 어느 정도는 안내해 드릴 거고 이게 풀이 쟁점이 수학2하고 학통 약간 느낌이 달라요. 수학2는 유불리가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 풀이 방법 한 3가지가 있으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어떤 문제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2번 구평 21번 평균 변화를 디자인 봤을 때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 쓰는 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괜히 그거 뭐 극한으로 처리해서 부등식인데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극한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 맞아요.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절대. 의무가 아닌데 그냥 내림차순 쓰면 그거 다 해결돼요. 이런 식의 어떤 전략에 대한 비교를 해도 이쪽 풀이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빠른 것 같아 해도 저쪽 풀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확통은 이게 좀 크게 엇갈려요. 크게 엇갈리는데 이쪽 풀이 가면은 금방 해. 저쪽 풀이 가면 야 시험 시간 안에 못해.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쪽 풀이 어떤 문제선 이쪽 풀이 가면 금방 하는데 저쪽 풀이 시험 시간 안에 못해. 근데 그 문제를 숫자 바꾸면 이쪽 풀이가 금방 하고 저쪽 풀이가 시험 시간 안에 못해가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풀이를 다른 방법들을 배울 때 비교하면서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방법으로는 어떤 상황일 때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일 때 하기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이 제 수업에서 그동안 하던 거랑 다른 느낌으로 혹시라도 배운다라는 인상이 들면은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세요. 기존의 거 갖다 버리라고 안 할 테니까. 개념이 엉망인 거 빼고는 갖다 버리라고 안 할 테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특강은 이 정도로 하면은 아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자, 실전을 주도하는 힘. 예, 그래서 결국 실전에서 주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실전에서 알아서 예, 잘 풀어서 스스로 이건 100점 각이네. 뭐 100점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결론을 만들 수 있도록 예, 수능을 준비시키겠다. 예, 이런 마음으로 올해 1년 강의를 했고요. 이제 하반기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예, 특강, 예, 이 추석 특강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예, 그 길에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